안녕하세요. 행운을 드리는 시간 럭키 세븐 리턴즈 고래삼총사 진행의 김재윤입니다. 오늘은 어제 미국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 기대감이 참 많았던 하루였는데요. 다소 아쉬운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장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 또 보합권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0.2% 상승한 강보합권 마감이 됐고요. 3,100선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코스닥은 0.12% 하락한 약보합권, 어제와 같은 혼조세였는데요. 오늘도 코스피를 받쳐준 건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 홀로 5,700억 원 매수하면서 시장 빨간불로 끝내줬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팔자 기조였습니다. 특히 기관이 5,100억 원 넘게 팔면서 우리 시장 상방에 대한 압박 놓았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왔는데요. 외국인이 1,600억 원 매도, 기관이 130억 원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지수만 봤을 때는 답답했지만 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주들의 움직임은 강했는데요. 증권주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를 하면서 한양증권 9% 가까운 상승, 유진투자증권 6%의 오름세 보였습니다. 최근 핫한 테마가 창투사인데 두나무 관련으로 오늘도 올랐는데요. 한화투자증권과 하나투자증권 우선주 모두 상한가 마감이 됐고요. 코오롱 우선주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여기에서 사실 카카오가 대표적인 두나무 관련주로 오늘 시장의 주인공격이었는데요. 다음 주에 액면 분할도 앞두고 있죠. 8%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또 TV로도 함께할 수 있지만 유튜브 통해서 함께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투데이 방송 혹은 MTN 치고 들어오시면요. 저희와 함께할 수 있는데요. 실시간 방송도 보시고 저와 함께 채팅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 구독도 꼭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노란톡에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샵 0988번으로 저희 위원님들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 위원님들과 노란톡 함께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링크 통해서 참여할 수가 있고요. 또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휴대폰 찍고 들어오시면요. 바로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참여 코드 7777번만 기억해 주셔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하시죠. 리턴즈 고래삼총사 출동! 저희 고래삼총사 소개하겠습니다. 나린의 정혜영 위원님, 강남 큰손 정홍조 위원님, 그리고 공명 정주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방을 또 성공리에 마친 것 같은데 오늘 두 번째 방송이잖아요. 오늘도 화이팅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자, 세 분의 위원들과 내일장 또 성공투자에 앞서서 한번 오늘장도 마감 상황도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요. 먼저 강남 큰손 정홍조 위원님과 오늘장 마감 상황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정홍조 위원님, 오늘도 어제와 같이 보합권 움직임이 강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코스닥 시장 아직까지는 크게 강하게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지 않지만 테마 움직임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막 상한가 치고 특정 정치 테마주들이 매일같이 뭔가 하나씩 못 갔던 그 후발주가 상한가에 가고 올라갔던 거 좀 떨어지고 그게 지금 앞으로 내년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원래 1년 남짓해서 굉장히 핫한 게 정치 테마주거든요. 과거에 제가 20년 동안 매매를 해봤지만 이 대선이 5년에 한 번이니까 이제 한 4번, 3번은 받겠죠. 근데 항상 큰 돈은 이 대선이 있는 시기에 1년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을 내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한 관심은 절대 놓치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정치 테마주에 대한 급등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겠죠. 정치 테마주는 변수가 많습니다. 만약 어떤 악재가 돌발적으로 나오게 되면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오기도 하고 또 금감원에서 어떤 급등이 났을 때 조회 공시를 통해서 왜 급등이 되냐 이러면서 또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리도 항상 경계를 하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코스닥 흐름 보시게 되면요. 코스닥이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흐름이 지속적으로 종목 방세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서 월봉 차트에서 5개월 이평선 10
10개월 이평선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상관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도 여전히 뭐 문제는 없어요. 다만 그동안 주가가 많이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잠깐 숨고르는 조정. 그래서 MACD 오실레이터가 양봉이 확대가 되다가 좀 줄면서 탄력이 좀 둔화된 모습을 보고 있지만 이런 기조의 기준만 붕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종목 장세는 계속 열심히 하시면 되겠고 거래 자체가 지난달에 사상 최고로 터졌기 때문에 이러한 지수 속에서 신고가 가능성을 두 대 단기적 관점에서는 뭐 중간에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갖고 앞으로 열심히 투자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남 큰손 정웅조 위원님은 오늘 시장을 종목 장세 그리고 테마 장세로 보셨습니다. 하지만 이걸 할 때 좀 조심하면서 매매하자라고 알려주셨고요. 이어서 이번에는 나린의 정영 위원님께 물어볼게요. 정영 위원님, 네네. 같은 의견으로 오늘 장세 또 해석하셨어요? 본래 이제 금년도 내년도 대선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 이렇게 나갈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고래기업 파동 상태를 보면은 이달 중순 정도 방향이 잡힐 것 같은데 현재 일봉에서 종합주가지수가 이미 우위로 전환이 돼 있는 상태. 자,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이 코스피 상태를 보면 제가 평상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 어저께 이야기한 대로 3박자, 5박자, 7박자를 맞춰야지 주식은 파동의 우에서 간다는 거 우리 일반 초보자 되시는 분들 잘 몰라요. 또 오래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아는데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무슨 놈의 주식이 파동으로 가느냐 또 이러시는 분도 있습니다. 주식은요 정해진 파동.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우상향이 잘 가고 있죠. 네, 우상향이 잘 가고 있죠. 밑에 거래가 늘죠. 이 투자 심리죠. 어저께 이야기도 요 세 가지 지표, 일봉, 거래량, 투자 심리 요 세 가지가 역시 선행성 3박자 지표, 밑에 단기 지표가 매수시로 계속 보내고 있죠. 고래방이 오히려 다 잡혀 있습니다. 이게 7박자가 맞는다. 이 7박자가 잘 맞으면은 상승세를 보는 거예요. 7박자 자체가 3박자는 단기 기본이고 5박자는 방향성을 뜻하는 것이고 7박자는 상승세를 뜻하는 것인데 7박자가 맞기 때문에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은 주봉 상태에서 이번 주 다음 주 정도 추세가 전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겁니다. 간다 못 간다가 아니고 주식은 단정을 짓는 것이 아니고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방향성에 순응해 주는 겁니다. 시세 방향성이 아직까지 우위로 하나, 둘, 셋, 넷, 4박자 맞죠? 아직까지 3박자가 안 맞죠? 밑에 3개가 안 맞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위로 차근차근히 올라가려고 하면 추세가 전환되고 난 다음에 하나, 둘, 셋가 다 맞아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월봉 상태에서 보면 이번 달입니다. 이번 달에 서서 조정을 3개월, 4개월째이기 때문에 크게 떨어지는 않을 것이다. 또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현재 상태에서 보면 행보 등락을 보이면서 상승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또 3박자가 잘 맞고 있죠. 또 밑에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성이 오히려 아직 안 잡혔죠. 삼각수렴이 밑으로 잡혔고 밑에 두 개, 한 개가 안 잡혔습니다. 이럴 적에 행보 등락이라고 그래요. 행보 등락. 그래서 주봉 상태 보시면은 역시 추세가 아직까지 우위로 전환이 안 돼 있고 현재 상태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3박자, 7박자가 잘 맞지만 맨 밑에 하나 안 맞아요. 6박자 맞죠? 그래서 이런 쪽에 행보 등락, 아직까지 상승 전환이 아직은 안 돼 있다. 월봉 상태 보면 이번 달입니다. 역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월 동안 행보 등락 속에 있다. 이럴 적에 우리가 행보 등락 장세에서는 테마 장세, 종목 장세 아주 활발합니다. 이럴 적에 역시 과감한 종목 장세가 제일 좋다. 과감한 종목 장세에서 비중을 잘 맞춰가지고 자기 능력의 배팅 전략을 취하는 어떤 승부 전략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린의 정영 위원님과 함께 또 시장 분석을 해봤는데요. 고래 기법을 적용해서 또 시장 방향성을 예측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공명 정주 위원님께도 여쭤볼게요. 예. 위원님, 사실 오늘 또 수급 상황 보니까 코스피에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예. 혹시 오늘 환율 이슈도 있던데 예. 거기에 관련된 이슈일까요? 예, 제가 이제 이 부분 자세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좀 반등이 나왔죠. 반대로 코스닥은 조정이 나왔는데요. 코스피가 반등을 나온 이유가 외인들의 대량 매수가 좀 유입이 됐죠. 그만큼 급격한 이제 원화 강세가 이루어졌죠. 거의 한 8원 정도 가까이 내려가면서 오늘 굉장히 지수는 그렇게 강하지 못했지만 환율적인 움직임을 봤을 땐 굉장히 안정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임박돼 있는데요. 그만큼 외국인들은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실적이 전반적으로 안 좋게 나온다고 하면 오늘 외인들이 전반
전반적으로 이제 주식을 매수하는 관점보다는 좀 경계감을 띄웠을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오늘 강서업종이 두나무 관련 업종 굉장히 핫한 랠리가 나왔죠. 그리고 또 보안주들도 블록체인, 드림 시큐리티가 굉장히 강했죠. 드림 시큐리티는 카카오 보안 솔루션 업체이다 보니까 역시 두나무 쪽에 가장 많이 지분 투자가 들어간 카카오 쪽 오늘 또 강한 흐름이 전개됐죠. 그리고 무엇보다 정시 테마 같은 경우도 선별적으로 돌아가면서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 파평유시 관련주라고 해서 애니능률 같은 경우가 상한가를 시현했죠. 그래서 아마 향후 정치 테마주 관점에 있는 종목들도 꾸준하게 순환매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금융위기 때 2008년도 때 재정 투입이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코로나 이후에 4배 가까이 더 급증을 했다라고 해요. 올 하반기에 경제 성장이 폭발하지 않을까 이런 경제학자들 전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하반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간단하게 차트를 보면서 지금 왜 중요한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코스닥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요. MACD 굉장히 중요합니다. MACD 2020년도 4월 달부터 0을 돌파하고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나서부터 큰 랠리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2020년도 10월 달 이후에 11월 달부터 MACD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0을 돌파하고 큰 랠리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MACD 같은 경우가 이제 0을 돌파하고 빨갛게 본격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하반기까지가 코스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전개되고 있다. 이번 달 조정받을 때는 저가 매수에 주력하는 구간이 아닐까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공명 정지우 위원님과도 또 시장 분석을 해봤는데요. 오늘의 강세 업종과 합해 또 앞으로의 또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또 저희는 고래도 잡아드리지만 고래 잡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남 큰손 정웅주 위원님이 또 명강의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수익자는 고래 잡는 명강의 함께 들어가 보시죠. 오늘은 강남 큰손 정웅주 위원님이 또 고래 잡는 법을 알려주신다고 해서 정말 궁금한데요. 정웅주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번째 방송인데 또 명강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예. 저희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명강이 잘 알려주세요. 네. 초보자분들이 이제 난이도가 여러 분이다 보니까 어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일단 초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서 1부 강의, 2부 강의 앞으로 제 차례 오게 되면은 뭐 주식 주문 넣는 시간 뭐 이런 것까지도 그런 분도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봤을 때는 주문 내는 시간은 알 텐데가 아니고 모르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뭐 시간이 다니까 이걸 또 이런 것도 말씀드릴 텐데 급한 게 일단 지지와 저항권 그리고 실제 매수 포인트가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그거를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오늘 매수 포인트 간단하게 하는 방법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화면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장은 이제 종목 매수 조건 바로
연속 하락 후에 첫 양봉.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연속적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면 연속적으로 빠지게 되면 연속적으로 빠지게 되면은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자, 되네요. 자, 연속적 하락이 이루어지게 되면 주가가 하락폭이 커진 상태에서 아래 꼬리가 긴 형태. 자, 예를 들어서 주가가 연속 빠지면은 언젠가 분명히 반등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주가가 반등을 할 텐데 아래 꼬리가 길면 길수록 아래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길면은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봉기도 길면 길수록 주가가 쭉 올라갔다는 거기 때문에 강해요. 그러니까 아래 꼬리가 길고 몸통이 길수록 상승에 대한 반전 가능성이 높다는 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서 특히나 하루 빠지기보단 연속으로 쭉쭉쭉쭉쭉 빠진 다음에 이런 게 나오면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첫 양봉일 때 들어가는데 그 첫 양봉에서도 자, 첫 양봉이지만 음봉을 넘어갈 때 양봉도 음봉을 넘지 않은 상태의 양봉은 안 돼요. 음봉 넘어가게 돼요. 그게 바로 상승 자학형 양봉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상승 자학 양봉에서 또 있어요. 5위선 첫 회복. 이따가 제가 예제를 보여드리겠지만 5위선 회복이 기본적으로 상승의 조건이기 때문에 5위선 회복할 때 이런 게 다 만족되면 그때 매수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럼 다음 장은 그래서 제가 최소한의 조건을 공부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저런 포인트만 잡히면 일단 주가가 한 번쯤은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예제를 통해 코스닥 차트를 좀 연결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 차트에서도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연속으로 주가가 빠질 때가 있고 반락 형태가 있는데요. 현재 코스닥 형태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과거의 위치와 현재 위치를 좀 비교할 텐데요. 자,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자, 요 위치죠. 방금 공부한 것처럼 연속적으로 하락한 상태에서 직전의 음봉을 넘어가면서 5위선 회복하는 첫날 요때 사는 거예요. 요때. 요 포인트 아까 똑같죠? 이렇게 해서 5위선 회복할 때 회복하지 않을 때 말고 회복할 때 또 이 길이가 짧기 이거보다 이게 더 길죠. 길면 길수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포인트가 이제 잡힌다는 것을 방금 말씀드린 거고 예를 들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연속적인 하락을 보이다가 5위선 회복하는 첫날 상승 자기 양보 나올 때 요 포인트 이럴 때 내지 과거 거 한번 예전 거를 볼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쭉쭉쭉쭉 빠지다가 직전의 음봉을 넘어서면서 5위선 회복하는 첫날. 자,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5위선 자, 요게 뭐냐면은 요 첫 번째 양봉은 5위선 회복 안 했죠. 직전 음봉 못 넘었죠. 두 번째는 넘었죠. 5위선 회복했죠. 매수. 이렇게 매수 포인트를 잡으면은 추가적인 하락에 일시적으로 멈출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런 방금 이 조건만 만족하면 크게 부담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막 매수하려고 마시고 이런 포인트만 잘 살려서 오늘 최소한의 조건을 공부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제가 뭐 매도 포인트 잡는 방법 뭐 여러 가지를 많이 공부할 겁니다. 근데 5분이니까 짧게 요 포인트만 오늘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추가적으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이 3중 고점에서 주가가 빠질 때는 머리와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이죠.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낫죠. 삼봉이 찍고 떨어지면 한참 동안 주가가 빠지기 때문에 금방 5위선 회복할 때 사지 마시고 좀 요 길이만큼의 조정이 나올 때, 이럴 때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듣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 또 좋은 내용을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큰손 정홍조 위원님의 또 고래 잡는 법 잘 들으셨죠? 여러분들 이 매매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 큰 고래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래 해부학 시간인데요. 고래를 또 찹찹찹찹 특징주를 딱 해부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특징주 궁금하시죠? 먼저 공명 정지우 위원님께 물어볼게요. 예. 정지우 위원님 오늘 예. 또 하나투자증권 또 준비하셨다고 예. 했는데 예.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예.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1조던데 예. 어떻게 상한가에 간 거예요? 예, 그만큼 이제 하나투자증권이 이제 상한가를 간 이유는 이제 두나무의 지분 가치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종목은 좀 3월 달 때부터 좀 관심 있게 좀 많이 봤던 기업이에요. 네. 그 이유가 이제 2월 달에 이 두나무 쪽의 지분을 거의 한 200만 주, 500억 들여서 지분 투자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제 2월 달에 유증이 끝나고 나서, 그 투자가 이뤄지고 나서 3월 달부터 해서 이제 4월 달에 이제 코인베이스 상장이 임박돼 있다 보니까 역시 실적 대비도 저평가돼 있는 종목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임원들이 이 하나투자증권은 3월달, 2월달 꾸준하게 2,000원대, 3,000원대에서 장내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을 포착했었기 때문에 역시 이제 3월달이 바닥권이었고 그만큼 이제 4월달에 본격 상승세가 이뤄지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그만큼 이제 이 두나무 같은 경우가 이제 코인베이스가 이제 나스닥 상장이 14일날 이뤄질 예정인데요. 이 코인베이스가 시가총액 거의 한 100조 원 얘기가 나와요. 가치가 그만큼 이 두나무 같은 경우도 이익률은 비슷한 기업인데 최소 10분의 1 정도만 한다라고 해도 10조 원의 가치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하나투자증권이 200만 주, 거의 한 지분 6% 가까이 갖고 있다. 그만큼 그 이익만 따져봤을 때 어마어마한 이익이 기대가 되다 보니까 하나투자증권이 경고 종목 지정에도 오늘 상한가 이제 치는 모습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의 매수 급소, 제가 어제도 매수 급소가 어딘지 이런 부분들을 캐치를 해드렸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매수 급소 포인트를 분석을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 하나투자증권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종목 이제 일봉 차트를 봤을 때 2020년도 이때죠. 21년도 3월 16일 날 첫 파라볼릭의 상승 기조로 전환되는 시점이었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 이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상으로 턴하는 시점에서 그리고 투자 심리도가 50까지 올라오는 시점에서 MACD가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나서 이제 바닥을 형성하고 상승 기조로 전환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기간 조정을 쭉 봤다가 언제부터 재차 매수 관점으로 또 볼 수 있는 시점이느냐. 2020년도, 21년도 3월 26일 날 다시 첫 5일선 회복과 함께 그 다음 날부터 5일선 회복 안착과 함께 이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상으로 턴하는 시점이 역시 3월 29일 날이었죠. 그때부터 굉장히 관심 있게 저도 또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상한가를 들어갔는데요. 아직까지 상토신호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연기금 쪽에서 다 팔고 나가지 않았고요. 오늘도 경고 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목걸이 대항선 거의 매도 압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월봉 차트를 봤을 때도 MACD 같은 경우 제가 아까 코스닥 MACD를 보여드렸는데 지금 MACD가 이제 막 0을 돌파한 상태에서 상승 기조로 지난달부터 돌파하고 있죠. 그만큼 이제 장기 200개월 이평선 돌파와 함께 지금 MACD나 투자 심리도 스토캐스틱 지표도 아직 80 이상의 과열권에 들어가지 않았고 이제 막 MACD도 0을 돌파했기 때문에 지난달 사상 최대 거래량 시현됐던 고점 돌파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반등을 열어두고 4,800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보유권을 간다. 중장기는. 대신 지금은 경고 종목 지정돼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부터는 좀 단기 물량은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내일 3일째죠. 시가이상 고점 매도 이후에 다시 주식을 버리지 말고 단기는 5일선 근접시 저가 매수 재매수 기회를 노려본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가 14일 날 상장될 예정이다 보니까 아마 그 전까지 단기는 기대감이 계속 좀 더 이어질 것 같고요. 두나무가 또 하반기 상장 기대감이 또 아직 남아있다 보니까 하반기까지 중장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공명 정재 위원님과 함께 하나투자증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두나무나 또 코인베이스 이쪽으로 상장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 또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뭔가 긍정적인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직은 상승이 더 남아있을 것 같다라는 또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영 위원님께 오늘의 특징주 물어볼게요. 정영 위원님, 네. HMM이 최근에 해운주가 잘 오르다가 네. 한번 떨어지고 오늘은 조금 오르긴 했는데 조정을 받은 것 같아요. 더 갈까요? 물론 가죠. 오. 간다라고 보는 개념 또
조정이라고 하는 경우는 필수 조건입니다. 뭐 계속 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조정을 받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 그걸 잘 읽어봐야 되는데 주식은 재료라고 하는 경우 뉴스와 호재는 이미 다 나와 있는 재료입니다. 누구나가 다 압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나오느냐 한 달 전에 나오느냐 한 달 후에 나올 것이냐 그건 아무도 모르죠. 단지 어느 시점에서 주식을 매수와 매도를 한 적에 조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식은 재료 보고 사는 것이 아니죠. 실적 보고 사는 것이 아니죠. 주식을 살 때가 되었느냐 때를 보고 때를 사는 것이다.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자, 아침에 일봉, 주봉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주봉은 일봉이라고 하는 경우는 단기로 보는 것이고 주봉은 중기적으로 보는 것인데 항상 여기 잘 보시면 쭉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5주선을 회복했어요. 밑에 전주 대비 거래가 늘어났어요. 다 맞죠? 5주선 회복하고 전주 대비 거래가 늘어나고 또 투자 심리가 50 이상 활성화됐어요. 밑에 단기 지표가 50 이상 또 활성화됐어요. 밑에 MACD 703 이것도 매수 신호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5박자가 맞죠. 이걸 5박자라고 그래요. 3박자가 맞으면 5박자가 맞으면 그래서 5박자가 맞을 적에 스토캐스틱이 제일 531 지표가 단기 지표가 매수 신호 보내면 또 MACD 단기 지표 703이 매수 신호 보내면 7박자 5박자 쫙 맞으면 그때부터 가는구나. 투자의 관점 주봉이니까 일봉은 단기지만 주봉은 중기의 관점에서 투자의 관점에서 매수해가지고 일봉 상태도 마찬가지고 주봉 상태도 마찬가지고 5일선 매매라고 그래요. 5일선이 안 깨진 상태, 깨지지 않았죠. 지금도 안 깨졌습니다. 단지 많이 올라갔죠. 여기 이 몸통의 길이가 아래 윗꼬리 대양선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상승 지향형.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약간 저항을 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 조정받고 다시 이번 주 다시 양선이 발생되고 깨지지 않고 소양선만 발생이 된다고 하면 재차 상승 신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거래 감소 투자 심리 5박자 잘 맞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월봉 상태 보면 이번 달 지난달에서 요가 29,000원이네요. 이번 달 종가로 29,000원을 돌파하면 3만원에서 33,000원까지가 저항대가 이제 거의 가서 있습니다. 저항받고 내려오면 또 3만 지지선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가고 있는 것이다. 간다 못 간다가 아니고요. 가고 있다. 현재는 정상적인 관점이다. 또 운임 금년도에도 실적이 좋기 때문에 무난하게 금년 한 해 내내 실적은 탄탄할 걸로 보고 있고요. 애초에 일봉 상태 보시면 어떻게 돼요? 어저께가 5일선 회복했죠. 오늘 또 안착했죠. 이럴 적에 밑에 단기 지표가 매수 신호 보내고 있느냐. 매수 신호 보내면 매수한다. 주식은 매수권이면 매수한다. 매도권이면 매수한다. 뉴스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맞으면 사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권이면 매수한다. 매수권이면 매수한다. 여기도 매수권이면 매수한다. 그럼 그 방향성을 쫓아가는 것이다. 하단 추세는 항상 손절 라인들을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고래기법은 말 그대로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법만 잘 지키면 아주 매매하기 수월합니다. 네, HMM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긍정적인 전망 주셨고 뭔가 투자에는 또 재료나 뉴스나 실적보다는 또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용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남 큰손 정홍주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오늘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인물주 중에 하나가 팍 다 오르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 모베이스 특징주를 알려주셨는데 네. 이 종목 좀 분석해 주세요. 예, 시청자분들이나 많은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아마 정치 테마 성향 갖고 있는 종목들이 아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좀 그거를 분석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다각도로 시각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 종목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테마주이기 때문에 전체 흐름을 봐야 되는데 일단 모베이스 같은 경우 그런데 제가 이제 정치 테마주 중에서도 단순하게 막 인맥 테마주 이런 개념보다도 이건 자동차 부품주예요. 업황 자체가 좋고 시가총액 매출액 자체가 1조 원 정도에 가까운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런 어떤 회사의 가치가 있으면서 성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어떤 정치 테마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 그래도 투자하기가 좀 편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인맥으로 막 올라가는 거는 잡주 형태로 올라가다 무너지면 방법이 없지만 종목 자체가 투자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안정감이 있겠죠. 근데 이 차트에서 특징이 있는데 그럼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실제 매수 포인트를 찾는 건데요. 월봉을 보세요. 사상 최고대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지난달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시작이 됐고 이제 여기서 상투가 일봉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계속. 상투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계속 밀고 나간다는 건 가만히 보유가 아니고 상투식으로 나올 때까지. 상투라는 건 뭐냐면 아까 거꾸로 이런 거죠.
앞부분의 양봉을 감싸는 대응봉, 고점을 신고가 갱신하다가 이런 거 나온다. 근데 이때 거래가 터지면 그게 상투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일봉이 나오면, 근데 아직까지 일봉에 나온 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기조 자체가 예를 들어서 추세가 저점과 저점 이은 추세가 붕괴가 되지 않는 선 내지 그러니까 조건이 여러 개예요. 상투가 나오든지 붕괴가 되든지 이 테마에다 어떤 악재가 나왔든지 그런 매도 쳐야 돼요. 그 전까지는 흐름을 이어간다 말씀드린 거고, 월봉에서 밴드가 상단을 돌파했기 때문에 탄력적 상승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밴드에 대한 기준이 붕괴 안 된다면 이제 급등이 계속 이어갈 수 있겠지만, 그 깨지면 그때는 좀 약간 탄력을 잃을 수 있으니까 이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꾸준하게 앞으로 이어간다. 다만 만약 못 가면 왜 못 갈까요? 뭐 정치 테마주야 뭐 예전에도 뭐 어떤 사건 터지고 막 급락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감수하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같은 테마주의 한번 덕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성 같은 경우에도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대로 터지고 하고 있어요. 똑같이 뭐 밴드의 상단을 붕괴시키기 전까지 상투 나올 때까지는 계속 이어간다. 그런데 일봉에서 이거는 수직으로 올라가면서 최근에 지표가 과열권에 들어갔죠. 근데 모베이스는 과열권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못 갔던 모베이스가 키맞추 형태로 따라 올라갈 수도 있고, 혹은 대장주가 탄력이 둔화되면서 따라 못 갈 수도 있는, 그래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조의 흐름은 계속 이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는 지금 어렵죠. 다만 지금 이 종목 역시 월봉 차트상에서 이 테마 성격상 보통 최근에 바닥 2,000원대, 3,000원대부터 지금도 거의 10배밖에 올라왔네 벌써. 그래서 이렇게 몇 배씩 올라가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투 나올 때까지 이어간다. 근데 신규는 늦었죠. 지금 위험하기 때문에 신규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서현도 볼까요? 이 서현 같은 경우도 같은 테마인데요. 신고가 속에서 약세가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래가 텄으면 그게 상투가 될 수도 있는 거겠지만 그건 아니었기 때문에 재차 월봉 차트가 역시나 똑같이 밴드가 붕괴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 그래서 월봉이 전체적으로 이 테마 자체가 정별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조에 맞춰서 밴드 혹은 일봉의 추세 흐름만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베이스를 포함한 또 정치 테마주 알아봤는데요. 자, 이렇게 또 세 분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화면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사실 이 고래 상승률을 점검해보는 시간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또 어제 첫 방송이라서 많은 분들이 추천주에 대한 관심이 높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나린의 정영 위원님께 또 우리 기술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정영 위원님, 네. 우리 기술 오늘 또 보합권 흐름이 있던데 앞으로 어떤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주식은 주식한테 물어보고 시세 방향성에 순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을 점을 치지 말아라. 현재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실점이에요. 그래서 현재 우리 기술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오선이 붕괴됐어요. 자, 그러면 우상향으로 3종 바닥을 시원하고 가려고 하다가 오선이 붕괴됐다. 매수권에서는 고래 기법에서는 매수권에서 오선이 붕괴되면 선절매하지 않는다. 매도하지 않는다. 매도 매수 관망 자세. 또 추세가 붕괴되면 어떻게 돼요? 추세가 붕괴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날 확인 매매. 그런데 데드 크로스라고 그래요. 그 다음날 데드 반등이 나타날 적에 선절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밑에 보면 또 빨간 선이 있습니다. 이게 본래 기본적 분석. 고래기법 기본적 분석에서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닥선이기 때문에 이 등락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혹시 추세가 북에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702선 지지받고 행보 등락행이라고 그래요. 이 행보 등락에서는 항상 비중 자체가 적절하면은 그냥 등락을 무시하는 겁니다. 또 주봉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추세가 완전히 전환되어 있죠. 3바닥, 7바닥 다 막고 있죠. 이럴 적에 보유 관점, 매수 관망 자세. 근데 이제 이러다가 갑자기 일봉에서 거래가 막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 5선을 회복할 적에 3바닥가 맞을 적에 단기 지표가 터널 적에 그 다음날 지지를 받으면 추가 매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매매는 방법이에요. 실전 매매에서. 그래서 항상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아주 현재 우성향 상승전이 아주 잘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정혜영 위원님의 우리 기술 또 리뷰를 들어봤는데요. 저희 정혜영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면요. 샵 0988번으로 정혜영 위원님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노란톡 함께할 수가 있습니다.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는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찍어서 들어오시면 참여 코드 7777 눌러서 들어오시면 또 노란톡 참여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많이 또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홍조 위원님의 또 리뷰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정홍조 위원님 네. 또 어제 머큐리라는 종목 주셨는데 상승률이 좋아요. 네. 이 종목은 또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예, 이 고래사장 매매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매매를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제가 오늘 머큐리에 대한 좀 설명 다시 한번 이제 드릴 이유는 현 시점에서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종목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5G 관련 중에서 유일하게 못 갔던 종목이라는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이번 연도가 최고 실적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위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차트 볼까요? 이 월봉에 보게 되면은 특이사항이 있다면 거래가 실리면서 장대 항목 나오고 그다음부터 거래가 없어요. 감소 속에 등락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못 간다고 친다면 실리고 붕괴가 돼야죠. 절반을. 붕괴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못 갈 종목이면 붕괴가 돼야 되는데 붕괴가 안 됐다는 것은 감소 속에 붕괴가 안 됐기 때문에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 최고 실적이 자체가 이제 앞으로 모멘텀이 될 것 같고 60이기 때문에 탄력이 이제 붙을 수 있는 시점인데 지난달에 신호가 나왔어요. 그리고 주봉 차트 역시 신호가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나가지고 지금 잘 가고 있고 어제 이제 방송 출연 처음 했기 때문에 이제 어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요 21선에 대한 기준 대응하는 기준이에요. 붕괴된다고 못 가는 건 아니겠지만 일시적으로 붕괴 시 대응을 팔았다가 회복되면 재매수하고 손절가로 간다면은 월봉에서 우리가 밴드 하단선 붕괴 시 그때는 안 되겠구나 손절해야겠지만 그 전까지는 이런 대응의 기준을 가지고 계속 위쪽 바라보시면서 현재가 기준 역시 매수 포인트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머큐리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강남 큰손 정홍조 위원님과 또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샵 0988로 강남 큰손 정홍조 위원님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노란톡 함께할 수 있습니다.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는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적어서 또 들어오시면요. 또 7777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노란톡 참여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공명 정주 위원님의 또 알루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위원님, 예. 알루코 예.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까요? 예, 알루코 네, 알루코.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알루코 같은 경우는요. 제가 좀 관심이 좀 많이 요즘 들어가지는 종목이에요. 그 이유가 전기차 배터리 하우징 부품 쪽의 재료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 대선 관련 이슈가 좀 많이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죠. 최근 들어 기사를 통해서 보면 역시 사회사도 요즘에 최측근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다. 뭐 이런 기사들도 많이 좀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논산 쪽이 스마트 알루미늄 또 생산 기지가 있다 보니까 역시 좀 더 이 관련주 관점에서 앞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 최대 주주 같은 경우에도 KPTU 장중 20% 가까이 급등세가 나왔죠. 그만큼 알루코 때문에 KPTU가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역시 기본적인 핵심은 또 알루코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올해 전기차 배터리 하우징 부품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는 건 이 회사가 올해부터 전기차 부품 사업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풍력 사업도 올해부터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매수 급수가 어디였는지 어제 설명드렸었고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 알루코 같은 경우는 이 파라볼릭이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첫 5일선 회복되는 시점이 2021년도 4월 1일 날이었죠. 매수 급소로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스토캐스틱 지표가 50까지 턴하고 MACD 골든 크로스와 함께 상승 화살표가 발생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투자 심리도는 맨 마지막이라 그랬죠. 이제 50 이상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했죠. 근데 가만히 보시게 되면
200일선이 맨 밑에 가 있고요. 그 다음 맨 밑에 가 있는 게 721선. 이평선들이 5일선, 10일선, 20일선, 60일선, 100일선이 완전히 몰려 있죠. 어제 이제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강세일봉이 나오고 오늘 거래가 줄면서 재차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인데 연기금 쪽 수급 이탈이 안 됐죠. 그리고 나서 지금 20일선이 60일선만 돌파하게 되면 이제 완벽하게 이번 주부터 해서 다음 주 정배열 상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 내일이죠. 다시 강세일봉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음 추가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고요. 재차 중기적인 관점에선 이전 저점이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면 된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루코 같은 경우는 이제 보궐선거가 내일 바로 앞으로 다가왔죠. 보궐선거 이후 정치 테마 이슈가 전반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애니 능률도 오늘 상한가 들어갔죠. 푸른저축은행도 오늘 진짜 시간에 되니까 쭉 올라갔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치 테마와 함께 전기차는 올해 하반기 굉장히 중요한 또 이슈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두 가지 가치 엮여 있는 알루코는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루코까지 리뷰 들어봤습니다. 공명 정조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샵 0988번으로 공명 정조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또 노란톡 참여할 수 있는 링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고 들어오시면요. 참여 코드 7777 누르고 들어오시면 노란톡 함께 할 수가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세 분의 리뷰 들어봤고요. 이제 고래 사냥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래 사냥하러 고! 저는 이 시간이 정말 기다려집니다. 오늘의 추천주는 또 어떤 종목이 나올지 궁금해지는데요. 나린의 정혜영 위원님과 돌아올게요. 정혜영 위원님께 오늘의 추천주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오늘의 추천주 알려주세요. 네. 저는 코스닥 건설업 특수건설을 좀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 특수건설 상태를 보면은 주식이라는 것이 상승으로 방향성을 잡으면은 갑자기 역별로 꺾이지 않습니다. 특히 일봉에서는 단기로 꺾일 수가 있는데 주봉에서는 그렇게 갑자기 안 꺾여요. 그래서 현재 주봉을 먼저 보도록 합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지난주에 이어서 대량 거래 시작된 날 60주선, 60주선 동안 5주선을 회복, 지지받고 방향이 오히려 잡혔습니다. 다 잡혔죠. 정별로. 이럴 적에 맨 밑에 쭉 보세요. 쫙 방향이 잡혔죠. 이렇게 줄이 쭉 방향이 잡혔죠. 이럴 적에 그 방향성으로 따라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방향성으로.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일봉 상태를 보시면 현재 내려온다 하더라도 주봉에서 방향성이 잡혔기 때문에 만약에 일봉에서 반락 현상이 발생이 되면 그냥 분할 매수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또 장기 월봉 상태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이번 달에 내려온다 하더라도 지난달에 양선이고 이번 달에 7박도 잘 맞고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일봉은 5일선, 주봉도 5주선, 월봉도 5일선 기준점으로 항상 분할 매수권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혜영 위원님의 특수건설 정말 특수하게 상승률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종목 정리합니다. 이번에는 강남 큰손 정홍조 위원님과 돌아올게요. 정홍주 위원님께 오늘의 추천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주 위원님, 예. 좋은 상승률 나올 종목 뭐가 있을까요? 예, 모비스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모비스 같은 경우일 때 우리가 고래상 매매법이긴 하지만은 기본적인 회사 가치를 좀 알아야 회사에 대한 성장성을 보고 우리 매매할 텐데 핵융합 실험로와 관련해서 제어 시스템 정비 사업 주력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게 핵융합이 대규모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 친환경 발전, 미래 에너지, 태양광 풍력이 아닙니다. 그거는
대규모로 안 되기 때문에 핵융합만이 해결책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바로 이산화탄소 발생을 안 시켜요. 그리고 대기 중으로 발생 안 하고 원자력 발전하고 원자력 발전과 같은 핵 폐기물에 대한 문제점도 없고 이를 악용하는 핵 불화 물질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원전 사고도 일어나지 않는 만큼 핵 방로에 대한 어떤 현상도 없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면서 대규모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미래 에너지는 바로 요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비스에 대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 방향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그린 뉴딜 정책 자체가 앞으로 친환경 정책 관련주의 주가 운영이 계속 위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모비스의 차트가 사상 최고대라는 거네. 그러니까 상장 빼고 최고대라고 터트리고 이거를 넘어섰어요. 넘어섰는데 거래가 감소 형태 속에서 넘어설 때 거래 실렸어요. 그래서 가는 듯이 소화를 거쳤어요. 윗골이 길었죠. 소화 거치고 저번 달에 거래가 감소 형태 뛰면서 돌파했어요. 이번 달은 급등 패턴입니다. 달 자체가 급등하는 달이에요. 달 자체가. 그래서 지금 주가 위치 주봉 차트도 밴드가 뚫리면서 주가 강세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현 시점에서 지난 그 음봉 나올 때 일시적인 등락 보인 건 전혀 문제 없기 때문에 현재 거래 없는 만큼 추가 상승세 이어가시면서 기조에 대한 최근 저점만 붕괴 안 된다면 위쪽으로 계속 바라보시면서 매매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비스가 나왔습니다. 급등 기대해 볼게요. 화면 통해 확인해 보세요. 이번에는 공명 정주 의원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공명 정주 의원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지 궁금한데요. 정주 의원님, 예, 오늘도 내일장 수익 공략 좀 알려주세요. 예, 네. 오늘도 중요한 정보 좀 갖고 왔는데요. 일단 제가 좀 항상 바닥에서 거래 터지는 기업들을 좋아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진 싱크빅이라는 종목인데요. 교육주죠. 근데 웅진 싱크빅이 요즘에 애니능률 같은 경우가 정치 테마 이슈로 좀 부각되면서 2,000원짜리가 거의 한 2만 원까지 가는 기염을 토했죠. 그런데 좀 공통점이 많죠. 바닥에서 거래가 터졌고요. 그리고 역시 교육주이기도 하고요. 정치 테마 이슈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최근 들어 720일선을 돌파 지지받고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 신규 학습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세계 최대 학습 이제 플랫폼 유데미와 독점 사업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올해 실적 개선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죠. 폭발적인 회원수가 증가하면서 50만 명을 확보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거래가 터진 상태에서 이제 내일이면 역시 보궐선거 이후에 정치 이슈가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웅진 싱크빅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 721선을 돌파 그리고 지지받고 거래가 터진 상태에서 대량 거래 시전되고 그 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죠.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난달에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전되고 그 고점을 이번 달부터 돌파가 이뤄지고 있죠. MACD가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기 직전 상태에서 이제 투자 심리도랑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MACD가 0을 돌파하면서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중장기는 본격 상승 기조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웅진 싱크빅 재무 상태도 우량하기 때문에 단기는 5일선 매매를 좀 이어나가는 전략, 5일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설사 단기 조정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저가 매수 기회를 꾸준하게 노려볼 만한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목표치를 좀 높게 잡고 하반기까지 쭉 꾸준한 관심 있게 보는 전략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웅진 싱크빅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도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아쉬웠던 분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강남 큰손 정조 의원이 무료 방송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무료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 리턴즈 고래삼총사 치고 들어오시면요.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정조 의원이 왕관을 짜잔 쓰고 있는데요. 방송 입장 버튼 클릭하면 바로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이렇게 무료 참여 방법 알려드렸고요. 저희 무료 방송도 있지만 저희 고래삼총사 노란톡도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MT 유튜브 실시간을 통해서 함께할 수가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좋아요, 구독, 그리고 채팅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고래삼총사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내일도 럭키 7 7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래삼총사 이만 마치겠습니다.